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튜브와 언론사에서 나오는 경기 침체 소식 때문에 주식을 사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며 주식시장에 머무는 전략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락을 끝내고 상승 추세로 돌아선 이때 가장 유용한 전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돌파 매매라고 하죠. 돌파 매매의 브레이크아웃 트레이딩은 특정 가격대의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돌파할 때 매매를 실행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두려워서 매수를 못하셨다가 이제 돌아서는 장에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인데요. 말로 하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돌파 전략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종종 보이는 현상은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일정한 저항선과 지지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식이 저항선을 뚫고 위로 올라갈 때 이를 돌파 또는 브레이크아웃 했다고 하고 이때 매수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특히 횡보가 길면 길수록 돌파 때 거래량이 많을수록 상승은 더 가팔라지고 오르는 주식은 더 오르고 내려가는 주식은 더 내려가면서 추세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횡보나 하락장 때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는데요. 그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추세를 한번 형성하면 지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종종 큰 이익을 아주 단기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구석 헤지펀드는 이 돌파 매매 전략을 어떻게 찾을까요? 저는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돌파 매매 전략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TQQQ를 이용해서 돌파 매매를 적용하면 언제나 큰 상승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백테스트를 돌려보았습니다. 제가 세운 전략은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한 뒤 과연 한 달 안에 10% 수익률에 도달한 뒤 매도할 수 있나였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총 50번의 거래를 할 수 있었고 그중 33번은 한 달 안에 10%의 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일 안에 10%의 수익률에 도달한 횟수는 42번으로 84%의 확률로 100일 안에 1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무려 5번의 가짜 돌파가 일어났는데 이때 돈을 넣고 기다렸다면 지금도 물려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파 매매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과연 이론적으로 쉬운 건지, 실제로도 쉬운지 앞으로 실제로 실행해보고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시 매수 시그널 분석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살펴보면 먼저 공포 탐욕 지수는 아직도 43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시장의 심리는 공포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과매도 시그널이 발동할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수가 과매도된 상태는 놀랍게도 굉장히 적으며 확률적으로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수에 들어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TQQQ와 UPRO의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고 UPRO는 시원하게 돌파했지만 TQQQ는 거의 비슷한 상태이며 내일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SOXL은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상승하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더 빨리 매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요약해보면 공포 시그널은 9월 6일부터 지속되고 있고 오늘은 UPRO와 TQQQ의 20일 이동평균선 돌파가 있었고 S&P 500과 나스닥 100의 지수 자체도 중기 이동평균선인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공포가 끝나가니 이제 상승하는 개별 주식에 더 신경 쓰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방구석 헤지펀드는 현재 30주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QQQ의 주가가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모두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어제 상승 이후로 더 날아가 버렸습니다. 구글을 제외하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현재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악재를 물리치고 모멘텀에 들어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오픈AI에서 새로운 GPT 모델 베타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모든 악재를 이겨낼 때까지 구글은 쳐다도 안 볼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상승으로 올라온 3개의 섹터 모두 다시 날아가 버렸는데요. 역시 이렇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할 때 도대체 가장 덜 떨어진 섹터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승 추세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의 매도 거래 내역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지난주부터 사모았던 20일 이동평균선 평균 회귀 전략으로 매수했던 주식들을 10% 수익률 달성 후 거의 다 매도했는데요. 다양한 전략의 테스트로 시드머니를 많이 넣지는 못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역시 영원히 떨어지는 주식은 없고 결국엔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주식의 격언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은 SOXL과 TQQQ를 공포 매수하지 않고 그 대신 돌파 매매 전략을 이용하여 TQQQ와 UPRO를 매수했습니다. 특히 S&P 500의 힘이 나스닥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 현재 UPRO의 활약이 약간 더 기대됩니다. 그리고 모멘텀 트레이딩으로 IGV를 세 번째 분할 매수했지만 또다시 올라가서 너무 슬펐고 S&P 글로벌에서 나온 섹터 ETF가 모멘텀에 도달할 때마다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재 ETF를 매수했고 또 기술 ETF를 매수했습니다. 섹터 ETF뿐만 아니라 개별 산업도 주말에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공포에 두려워하지 말고 스윙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는 돈을 파킹해놓고 기다리면 또다시 돈을 벌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또한 주식을 매수할 때 항상 내가 왜 이 주식을 매수했는지 나만의 이유를 써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윙 트레이딩을 할 때 절대로 목표를 바꿔서는 안 되고 장기 투자와 스윙 투자는 철저하게 계좌를 분리해서 다른 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팔란티어와 오라클은 현재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IGV ETF가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주식을 제가 만든 AI에게 매력도로 순위를 매겨 가장 매력적인 주식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작업을 꼭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